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2350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죠? 2350은 제가 6월, 7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요 구간에 코스피 지수 2650에서 배터리 원금 회수와 소부장 매도 의견 드리고, 현금 들고 기다려 해서 2350이면 공포 매수 자리로 제시했던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명인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데일리로 하는 마감의 정석에서 매일 했었으니까요. 2350이라는 숫자가 되게 도움이 됐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죠, 여러분? 2650에서 경제지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전망치들, 이런 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2350에 쓸 현금 가지고 계세요? 이게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 실체를 잘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의 함몰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보는 건지, 아니면 내 계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지, 그 실체를 가려내시는 분들만 수익이 따라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2350이 중요했지 다른 경제지표나 이런 분석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알아두면 좋았겠지만 돈이 된 건 2350이었죠. 그죠? 자, 2350이 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중심주도 추가 매수 의견 들었었고, 소부장도 매수 의견 들었었고, 반도체도 당연히 산업중심 매수 의견 좀 들었었잖아요. 그죠? 일관되게. 자, 요 구간에서 2350이 왔었을 때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숫자는 2500입니다. 그죠? 자, 코스피 지수 2350 공포 매수. 우리나라 반도체가 감산하기 전, 이익 컨센이 높아지기 전 50주 정도 버러스의 밸류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2,500은 뭐다? 우리나라가 100조나 120조 정도 버러스의 밸류다. 그래서 2,350에 매수한 거는 2,500에서 한번 팔아주든지, 그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이 현금과 조율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2,500이 왔어요. 실제로 2,500이 왔고, 요 구간에서 2,350에 배터리 중심주 매수했던 거, 뭐 소부장, 뭐 이런 것들 좀 저희는 이익 실현 했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2,409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방송을 했죠? 그죠? 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숫자를 바꾸던가요? 2350, 그 다음에 코스피 2500. 그죠? 요 숫자를 지난주에 바꾸었습니까? 안 바꿨을 거예요. 앞으로 이 숫자를 전 계속 이야기할 거다. 그런 얘기 했지. 그래서 2500 언저리 해서 한 코스피 2490이나 한 2500 언저리. 여기서 또 팔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못 하셔서 억울해하지 말고 팔고 싶으면 요 금방 왔을 때 해라.가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에요. 실제로 이번 주에 2491까지 왔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그대로 저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2,500에 팔았던 거 또 다시 2,400에 분할 매수 했겠죠? 예, 그죠? 3번 정도 분할 매수 했는데 다 3번 하지 못했고 한 2번 정도? 저희가 팔았던 것보다 다 싸게 샀어요. 그리고 또 다시 2,490에 또 한번 팝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코스피 지수 관련되어서 2,350이 있었고 코스피 2,500이 요
요 숫자가 더 중요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공매도 이슈와 관련된 뭐 이런 조치들, 해외 시장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신고가, 테슬라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그죠? 이 컨센의 어떤 급변화들, 이거에 따른 배터리 급등락,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뭐 신고가 가는 흐름, 엔터주의 어떤 급락 흐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좌를 운영하는 더 도움이 되는 거, 제일 중요했던 거는, 2,500 근처 오면 한번 팔아야겠구나. 2,350 오면은 현금 들고 있을 때 사야 되겠구나.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선 긋고, 거래량 체크하고, 공시, 내년도 전망, 됐고! 2,350 공포 매수, 2,500 언제 오면 한번 팔아. 현금 없는 사람. 그리고 다시 기다려. 끝! 이게 더 도움되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게 결과가 훨씬 더 좋았으니까. 결과가 좋다. 근데 계속 좋네. 계속 결과가 좋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정보도 많이 찾고.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근데 정석투자가 이야기하는 건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는데 결과가 계속 좋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은 이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정작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돈 공부는 안 하고 돈에 대한 공부, 사람에 대한 공부.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건 빠지고 기업에 대한 지식의 함몰이나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양 또는 선동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앞으로 잘 나거나 계좌 수익률이 좋아지려면 방법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기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면 그 방법을 계속 취하면 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는 시장이 올라갈 때도 소외받고 시장은 별로 빠지지도 않는 것 같을 때 계속 더 빠지고 그럼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를 버리고 정석 투자가 제시하는 거 한번 돈으로 한번 접근해봐라. 지금 시장을.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라.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싶으면 사람의 심리. 이거 다 돈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경중을 따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 세 가지. 핵심 세 가지. 코스피 2,500 전후에서는 비싸게 살 생각이 없다예요. 누가? 돈들이. 누가? 돈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붙지가 않지. 2,500에서는 해외 시장이 급등이 나오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가건 TSMC가 6% 급등이 나오건 됐고 돈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코리아에 대해서 2,500 이상에서는 비싸게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매도 제한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2,500 언저리 오니까 돈들은 해외에서 급등이 나오든 정부에서 규제와 관련된 걸 좀 풀어준 듯 됐고 돈들은 2,500에서 비싸게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비싸게 살 생각이 있으면 돈이 들어와야지.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 경제지표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싸지면 다시 산다. 돈들은.
기준은 또 2350이지 뭘. 이건 2500이고. 중요한 숫자죠? 그죠? 자, 핵심 세 가지 가운데서 연속적인 매수대금 증가가 없는 게 지금 시장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세 가지 현상을 포인트로 말씀드렸잖아요. 연속적인 매수대금의 증가. 두 번째가 반도체 중심주의 전고점 돌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배터리 중심주 네 종목의 저점 스탑이나 저점을 높이는 현상. 이게 현재 지금 시장의 포인트다. 이거 가지고 시장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포트를 다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못 집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는 거다. 그럼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겁니다. 뭔가 지식은 많이 얻은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제 방법으로 하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하는데 계속 결과가 좋아요. 돌아가면서 터져. 돈을 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매수대금 증가가 없어요. 여러분. 연속적인 매수대금 증가가 없어요. 2,500에다 선을 그어볼게요. 첫 번째, 연속적인 매수 대금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무슨 시장입니까? 쪼그라드는 시장이죠? 돈의 양이 줄어드는 시장이지. 돈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산업 중심주를 여러분들 계속 싸게 사면 되죠. 돈이 줄수록 산업 중심주로 제가 가라고 했잖아요. 포트가 산업 중심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아, 가벼운 거 하고 싶은데요? 소부장 하시면 돼. 시장이 갇혀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추천했잖아요. 셀트론 이번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 주 좀 올라 좋지 않습니까? 더 가져가시면 돼. 이익 컨셉이 계속 높아집니다. 삼바가 조금 부진하잖아요. 작은 붙는지 좀 보세요. 삼바나 셀트론 헬스케어는 매출하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니까 바이오 쪽 가지고 계신 분들 파지 말고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새로운 어떤 이 중요한 변화가 나와서 목표치가 바뀌면 이야기 해드릴게. 아시겠죠? 바이오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산업 중심주는 뭐겠어요? 반도체와 배터리가 되겠죠. 산업 중심주는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자동차 정도 되겠죠. 현대차 뭐 이런 애들이 되겠지.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에코프로 정도가 제가 최근에 한 종목 더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급 정도 되겠죠. 얘네들이 얼마만큼 잘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도체의 중심주의 전구점 돌파입니다.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는 이미 전구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했는데 삼성전자 53,000원 정도 오늘 좀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 반도체는 죽일 생각이 없어요. 전구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죠. 그죠? 근데 화력이 약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자금이 강하게 붙지는 않아요. 근데 고점 시도는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관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73,000원을 돌파할 때 자금이 반도체로 쏠리면 소부장은 뭘 할 거냐 이거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신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되지? 이게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시각 사면 돼요. 시각 공중에 해당하는 기업들. 아시겠죠? 네,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배터리 중심주 네 종목이 있잖아요. 이 저점이 스탑 됐잖아요. 스탑 된 다음에 계속 높여주는 신호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급등이 나오면서 나머지 배터리 주식들이 급락 조정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11월 달 저점은 안 깼잖아요. 그것보다 좀 높아주는 정도의 수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네 종목이. 걔네들이 이번 구간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선을 그었죠. 9월 중순 이후 사람들이 다 배터리 환장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중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시장의 중심은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라고. 그죠?
그래서 후발이라고 이번 구간은 배터리는. 반도체는 이익 컨센이 높아지면서 AI 수요, 반도체 재고 감소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도 좋아지지만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로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예.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IR 컨콜에서 이야기했다. 컨센 다 다운시켜야 된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1분기까지 매출이나 이익 컨센이 다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가긴 가겠죠. 근데 고성장하는 업체들이 성장률이 딱 절반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히려 얘네들이 주도주로 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는 후발로 나타난다. 후발로 살아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전략이 뭡니까? 포트를 구성을 할 때 반도체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있으면 바이오는 그냥 1등주를 가져가는 거고 한 15% 알파 정도로. 그죠? 반도체하고 배터리 있으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배터리 중심주 정도만 싸게 살 생각하고 비중은 반도체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소부장 정도로 가벼운 수익을 좀 노려라. 그 나머지는 현금 정도 있는 거고. 왜 배터리로 꼭 계좌 수익률 키워야 되느냐? 반도체로 일단 계좌 수익률 확 끌어올려라. 그리고 나서 바이오로도 한 번 더 먹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벌면서 배터리 한 주, 두 주씩 모아가는 거예요. 중가격 이하에서. 이렇게 해서도 계좌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2,600이 배터리 다 몰빵해버려서 한 90%. 반도체 얼마 있어요? 5%요. 바이오 얼마 있어요? 3%요. 현금은 2%요. 계좌가 늘겠습니까?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니냐 이걸 분명히 구분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봐봐요. 한미 반도체 얘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도주가 된 거예요. 6배 터졌잖아요. 6.7배.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얘도 이미 주도주가 됐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88,000, 87,000에 매수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대 사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아시겠죠? 근데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요거는 어떤 수요입니까? HBM 수요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그죠? 엔비디아에서 출발된 거잖아요. 미국. 이 GPU. 이 GPU 만들 때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을 하는 거고 이거 만들 때 필요한 장비 이게 한미 반도체인 거고. 그죠? 이 GPU 안에 들어가는 MLB, PCB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HBM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 시세를.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넘버원인 거고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잘하신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이닉스를 추천했던 거고 이것도 한 50% 수익 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제가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놓쳤네?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향이니까 삼성전자 향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도 뭐가 필요해? 논리가 필요하지. 이 논리를 제가 좀 풀어드릴게. 자, 봐봐요. 잘 들으세요. 자, 반도체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자, 보면 엔비디아한테 HBM을 공급하는 게 SK 하이닉스예요. 이 GPU를. 이걸 설계를 해서 엔비디아 GPU를 테슬라한테 주는 거예요. 또는 다른 고객한테 또 주는 거야.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주는지 다른 빅테크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테슬라가 공장이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나 글로벌 파운드나 UMC한테 맡기는 건데 3, 4등은 의미가 없고 사실상 중요한 건 TSMC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해 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수혜를 받았던 거예요. 한미 반도체하고 이수페타시스하고. 자, 이걸 위탁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TSMC가 1등이에요. 점유율이 50%가 넘어. 삼성전자는 2등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절대 못 이긴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절대 못 이겨. 얘네들은 패키징 기술 때문에 못 이겨. 아,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는 TSMC한테 맡겨. 근데 그랜저나 아니면 소나타는 나한테 맡겨. 이게 삼성전자 전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이엔드 제품은 TSMC한테 맡겨. 근데 TSMC가 바쁘잖아. 애플 물량 30% 이상 담당하는 바람에. 그러면 퀄컴이나 AMD나 엔비디아한테 야, TSMC한테 100만 원 줘야 되잖아. 나한테 80만 원만 줘. 즉 가성비로 원가를 낮춰서 가성비로 맞춰줄게. 3나노 TSMC한테 맡길 때 6개월 기다려야 되지? 나는 1개월이면 돼. TSMC한테 3나노 맡길 때 너 100만 원 주지? 나한테 80만 원만 줘. 단가를 낮춰서 TSMC를 아예 못 이긴다는 걸 아니까 가격을 할인해서 땡기겠다는 게 삼성전자 전략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GAA 공정인 거고. 이해되죠? 그러면은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웨이퍼를 잘라야 돼. 네모나게. 왜 네모나게 잘라야 되죠? 여러분 스마트폰 동그랗습니까? 네모나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이거 네모나잖아. 동그랗지 않잖아. 그럼 끝을 버려야 되잖아. 끝을 버려야 된다고. 근데 끝을 적게 버려야 단가를 아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고객으로부터 가성비로 땡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적게 버리는 기술이 시각공정이라고. GA의 핵심은 시각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등락 조정이 나오면 시각공정 관련된 업체들 제일 먼저 사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기업으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 모티리얼즈,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 다음에 KC텍, 그 다음에 원익 아이패스 관련된 게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삼성전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여기서 솔브레인과 왜 안 됩니까? 됐네. 솔브레인과 하나 머티리얼즈. 이쪽이 이제 소재하고 소재 부품. 실리콘 그 링 있잖아요. 못 움직이게. 그런 공정 담당을 하거든요.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HBM 쪽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안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GA 공정은 이쪽을 공략하면 되는 거고, 요건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뭘로 잡아드리냐면, 삼성전자를 잘 지켜봐요. 73,000원 만약에 실은다. 그러면 GA를 포트에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제가 좀 말로 해드릴게요.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45만원 밑에서 매수 관점 유지.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47만원 밑에서 매수 관점 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아직 저점에서 멈춰주는 시리즈가 아직 안 나옵니다. 요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좀 기준을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릴 텐데, 요거는 또 제가 다음 주 월화 마감의 정석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 1등주 가져가자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16만 5천원. 요거는 신규 투자 주체 물량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16만 5천원 밑을 안 깨고 계속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 이건 시세의 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가져가시냐면 거래대금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붙을 때 있잖아요. 지금 거래대금 한 67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래대금 한 2, 3천억 이상 붙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2, 3천 이상 붙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정도 이상 거래되면 털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략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올해 연말에 여러분들 마무리 되기 전에 좀 부실한 기업들보다는 산업 중심주 쪽으로 포트 좀 재편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약한 거 물타서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으면 강한 주식에 여러분들의 비중을 더 실으셔서 계좌 수익률을 키우는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투자였습니다.